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뉴스 보니까 네. 2023년 회계결산 이제 간담회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국세 세무당국에서 예. 56조의 세수가 덜 거쳤다고 하는데요. 네, 네. 작년에도 그랬죠. 제가 볼 때 2024년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수 누수가 좀 심각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 누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만큼이 보고가 되어 있으면 이 정도가 세금이 거쳐져야 되는 게 예상이 되는데 그게 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해명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탈세 제보나 이런 것들은 뭐 별 개의 문제가 되지만 결국엔 세수 확보에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안 받는 경우도 많으시죠. 예. 그래서 세무조사가 뭔지는 알죠. 다들 뭐 알겠지만 세무조사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정의를 내리신다. 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세무조사는 공평 과세를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또한 이제 납세 의무는 또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불법이나 편법 등으로 인해서 세금의 탈루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조사나 뭐 해명 안내 요청을 통해서 공평 과세를 하고자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세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적정히 신고하게끔 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탈세를 방지하게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평과세에 대해서는 뭐 항상 얘기해오던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모토이고 네. 국세청 전화하면은 뭐 공평과세를 하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 잘못이 있을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뭐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무조사가 나오는 네, 거겠죠. 네. 그러나 이제 허위로 이 조사를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무대응을 했을 경우 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적정하게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 자체에 대한 확대도 될 수가 있겠지만 대상자도 또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고지되는 세금 자체도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가산세도 또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기준 금액 자체가 있습니다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그 세금의 탈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포탈로 인한 뭐 고발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개인 뭐 작은 회사라고 해서 우리는 뭐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 뉴스에 올 연초에도 그랬고 AI 시스템을 계속 네.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은 당사자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잘 몰라요. 예. 예, 기장세무사에 맡기는 것만 믿고 있는 거죠. 네. 예. 사실 국세청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를 받는 입장에서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을 해서 풀어나가는지가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인맥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소명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명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준비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놀라고 당황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유선으로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방문을 한다거나 국세청에서 이런 연락을 받거나 방문을 받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놀라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침착하게 이제 그 세무공무원이 하는 말이나 문서를 잘 듣고 보고 하신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본인은 더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점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 법적인 부분은 이렇게 세무사나 회계사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히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적인 부분은 이렇게 조사를 직접 경험해본 그런 대리인에게 수임을 맡기는 것이 그 세무조사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내가 소명자료로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사하시는 공무원분들과도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쌓여 나가다 보면.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분들에게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시면 실제 조사가 시작되는 기간까지 뭐 2주 내지는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뭐 어떤 세무대리인에게 맡길지를 결정하면서 여기저기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되도록 빠른 결정을 내리셔서 그 기간 내에 조사를 대비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그 시점부터 내가 자료로 소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세무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와 세무조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